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어제 방송 중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또 확대됐습니다. 1999년 이후에 최대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입장이 또다시 난처하게 됐습니다. 무역에서 흑자를 보았으니 기뻐해야 할 일인데 이를 빌미로 미국이 또 공격이 좀 거세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이 또한 또 기뻐해야 할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하기가 힘든 모양새네요. 자,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힘차게 출발하며 G2의 경제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0.4% 하락하면서 2292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300선을 또다시 내준 건데요.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관이 또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455억 원 매도세고요. 외국인은 391억 원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0.5% 소폭 하락하면서 821선 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코스닥에서도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여기서 개인만 465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최근에는요. 1130원 코앞으로 다가온 이 환율이 국내 증시를 누를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07% 소폭 오르면서 7330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 역시 오르고 있는데요. 0.08% 소폭 오르면서 2798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요, 여전히 94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04% 소폭 오른 수준입니다. 이어서 골드 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239달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골드의 수요가 다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탓으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WTI 크루드 오일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68달러로 거래 중인데요.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요, 현재 전략 비축률을 반출하겠다라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또다시 하락세를 연출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는 어제 0.61% 소폭 하락하면서 2814선으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항생지수는 0.05% 소폭 올랐는데요. 28,539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아시아 증시들이요, 모두 어제는 하락 장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본 증시는 바다의 날로 휴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0.13% 소폭 내리면서 744만 4천 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요, 이오스가 1%대 하락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네, 다른 코인들 역시 약부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퀀텀은 0.75%, 나머지 코인들도 0.75%에서 하락을 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어서 거래량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 좀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암호화폐 관련된 기술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의 강세로 보여집니다. 이오스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에이다, 파월했죠. 트론 순입니다. 이렇게 각종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윤 캐스터와 함께 각종 이슈 체크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WTI가 하루 만에 4.2%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70달러 선이 무너졌는데요. 외신 살펴본 후에 이슈 분석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은행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가 폭락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외신입니다. FX 스트릿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 보시면 Crude Oil, WTI tumbles 4% on Mnuchin comments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무누신 발언과 함께 WTI가 4% 넘게 급락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X 스트릿에서는요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WTI는 배럴당 4.2% 하락한 68.06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원유 수급 부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11월 이란 제재 이후에도 사안에 따른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유가 하락을 부채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BC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Financials lead Dow higher after better than expected earnings from Bank of America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BOA 실적으로 금융주가 다우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는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은행 실적 호조에 상승했다. 하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또 더 보시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2분기 주당 순이익이 0.63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인 0.57달러를 상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와 더불어서 뉴욕 증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출발해보겠습니다. 저희 화요일이고요.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TI가요, 하루 만에 4.2%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제유가 70달러대를 무너뜨렸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유가의 경우에 좀 하락세를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일단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펀더멘털 및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좀 대의 관점에서 일단 투자를 하시라고 일단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러한 말씀을 또 드린 게 오늘 유가로 다시 보면요. 11월 일단 미국의 대이란 원유 제재 복원 이후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지만은 점진적으로 축소를 위해 일단은 시간이 필요한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일단 제재를 면해줄 것이라 어제 스티븐 무니진 장관의 일단 발언으로 유가가 갑자기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일단 미국 무역전쟁 관련 그리고 전반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정부에서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겠죠. 이러한 이제 미국 정부의 발언이라든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돌연 취소했다가 재개하는 등 여러 가지 이슈 등으로 인해서 지금 증시 자체가 좀 많이 휘청휘청거리는 영향들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종목들까지 해외 선물에서는 이제 유가나 이제 또는 달러에 의해서 이제 통화라든지 이제 선물 시장자에서도 많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대의 관점에서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일단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자면 유가의 경우에는 일단 75달러 선을 쉽게 안착하지는 못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을 때는 1차적으로 67달러대와 그리고 2차적으로는 65달러대까지도 단기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조금 더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1월 달에 이란 제재들 여러 가지 아직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지 않는다 할 때는 분명히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일단은 상승세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75달러 이상으로 일단 80달러대까지도 육박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세가 맞지만은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눌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눌림 자체는 이슈로 인해서 일단은 매도세가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 일단 확실하게 67달러대나 65달러대까지 일단 지지 받아준지 확인하고 매수 포지션 그때부터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매도 관점으로도 좀 더 열어두신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요, 매도세가 또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무역 분쟁이 좀 다소 잦아든 상황입니다. 물론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 미국 증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추가적으로도 이 무역 증시, 뉴욕 증시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이어질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미국 증시는 전일 일단 금융주의 강세와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된 모습으로 일단 매수세가 좀 나타냈었으나 일단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 유가에게 발목을 잡아서 좀 혼주세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먼저 중미 간의 무역 전쟁 관련해서는 미국의 추가 조치 이후에 중국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일단 무역 전쟁 관련해서는 다시 다소 약간 누그러진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좀 상승세가 나타나는데요. 언제든지 중국하고 그리고 EU 등 추가적인 발언으로 증시 자체는 다시 한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현재 국내 선물 코스피 200 지수죠. 이제 290.20을 다닥을 일단은 지지받은 이후에 303라인과 305라인까지도 일단 열어둘 수 있으나 저는 일단 미국 증시에서 약간 혼조세 보인 부분과 이제 전반적으로 유가 등으로 인해서 좀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조금 더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약 한 달 이내에 국내 선물 지수 코스피 200에서만 약 10포인트 이내의 움직임을 강하게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완화됐을 때 변동성에 따른 단기적 접근으로 일단 투자하는 것이 방금 아까 전에 1번 이슈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적인 펀더멘탈의 기본적 분석보다도 단기적인 이슈로서 일단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일단은 매수 방향 조금 더 열어두셔도 된다. 다만 위쪽에서는 확실하게 저항 라인대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매수세를 다만 위쪽에서 확실하게 돌파가 됐었을 때 300라인대가 안착됐을 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승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멘토님의 가이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일단 투자자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이제 감정과 편견이라는 내용입니다. 투자자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감정과 편견이다. 항상 이 투자의 명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어떤 격언인가요? 이제 먼저 제가 항상 격언을 먼저 준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항상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드렸는데 월가의 최고 전략가 일단은 켄 피셔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감정이나 또는 편견 등으로 시장 자체를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단순히 많이 내리면 이제는 올라가겠지라는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손해가 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심정으로 약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냉정하게 일단 다가감으로써 우리들을 이제 투자를 할 때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감정 제한과 그리고 이제 편견에 대해서는 없애야 된다.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올 때는 더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도 항상 열어두셔야 된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이드 한 줄 평 잘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에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셨고 또 오늘장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전일장의 경우에는 유로팩스의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세를 보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9시 30분 집회할 이후부터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단은 쉽게 저점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매수 대응을 하였었으나 고점을 갱신은 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대응은 하지는 않았고요. 어제 유로팩스의 경우에는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강한 지지를 받았던 만큼 오늘의 경우에도 이 라인 때는 이제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오늘 당일 시가의 1.17630 라인과 그리고 1.17670 라인 그리고 전일 고가 부분에서는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락시에는 전거래의 시가와 저가 라인까지 무너질 수 있으며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금일 유로팩스를 대응을 할 때는 일단 달러 인덱스랑 같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조정장 자체로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일과 같이 큰 흐름이 안 나올 수 있다.
있다. 아래 왜냐하면 강한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세도 좀 매도로서도 짧게 그리고 만약에 지지받았을 때는 일단 전거래 고가 라인을 돌파를 한다 할 때 매수세로 1.181라인까지도 열어둘 수 있겠지만은 제한된 움직임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유가의 경우 가장 인기도 많은 종목이지만은 변동성이 어제 4.3%까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유가의 경우에는 지금 5분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5달러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추가적으로 눌림 이후 재차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1번 이슈에서 다뤘던 것처럼 일단 67달러대까지 일단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으며 67달러대가 무너질 경우에는 65달러까지도 지금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 자체는 지금 스티브 재무장관에 의해서 일단 이란 제재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급 자체가 이제 부족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수요 자체가 이제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가격 자체가 조금 더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좀 상승을 막고자 어떻게 보면 일부 유예를 해주겠다는 이런 바람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영향 자체가 오늘 시장까지 미친다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으나 전일 좀 강하게 좀 하락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금일 시가고 저가 라인 자체와 그리고 전일 저가 라인이 67.58 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가 매수선에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열어둘 수 있냐? 지금 전일 저가로 봤을 때 67.58이기 때문에 금일 69.58 라인과 그리고 다시 한번 70.50 전일 시가 라인까지는 추가적으로 열어둘 수 있으며 전일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할 때는 1차적으로 67 그리고 65달러대까지도 열어둘 수 있으나 금일의 경우에는 전일 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로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전일 일단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자 달러 강세로 약간 소폭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전일 골드의 경우에도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1245.8가 그리고 전일 저점까지 약 100틱 이내에서 평균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골드의 경우에는 약 140틱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40틱 정도 줄은 약 100틱 이내에서의 요즘 최근 움직임 자체를 나타내는데요. 차트를 조금 더 줄여놓고 보자면은 지금 강한 하락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쪽에 항상 전일 고가 라인들이 항상 강한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금일의 경우에도 일단은 전일 시가하고 그리고 당일 고가 라인 부분이 1241.1 라인 자체가 돌파된다 했을 때는 매수세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나 이 라인 자체가 갱신 전까지는 전일 저가 라인 1차적으로 1238 라인 때까지 그리고 만약 추가적으로 1238 라인 때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1230 라인까지 오늘 당일 고점으로부터 약 100틱대는 지점이죠. 그래서 1230 라인까지 열어두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매수 대응 자체는 금일 시가 라인하고 1241 라인대가 올라탄다 했을 때는 1245 라인대로서 매수로서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아시아장이 때문에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지만은 전일 이제 새벽 5시 부근에 일단 강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마감을 하면서 금일 일단 시가 라인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붙어있는 만큼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 매수 대응으로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나 조금 더 유럽장이나 미국장 이후에 움직임을 확인하시고 그 방향대로 조금 더 열어두신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상품들이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시고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이 모두 열려 있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